진짜 민수가 맞구나.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할머니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돈을 추가로 안 보내주면 한국에 못 들어가요.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1억 추가로 보내면 된다고? 오늘 이야기는 잠실에 살고 계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 혹은 손자를 사칭해서 최근 이런 사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기 기법도 나날이 진화해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미연에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살 이순자 할머니는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남겨준 상가 임대료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왔고 예금도 5억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연금도 매달 200만 원씩 나왔으니 경제적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손자 민수였어요. 국내 명문 의대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죠. 성격도 착하고 할머니한테 효도도 잘했어요. 매주 전화하고 방학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죠. 이번 여름방학에는 친구들과 영국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민수야, 유럽 여행 잘 다녀와. 할머니는 걱정 안 해도 돼. 출발 전날 민수와 통화하면서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어요. 의대 공부하느라 고생한 민수가 처음으로 가는 긴 여행이라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했죠. 민수는 할머니 선물 꼭 사올게요 하며 밝게 웃었어요. 동네에서도 이순자 할머니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훌륭한 손자까지 둔 팔자 좋은 할머니라고 다들 칭찬했죠. 경로당에 가면 늘 민수 자랑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복 받았어. 민수 같은 손자 둔 거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아이고, 뭘 그냥 평범한 애야. 공부 좀 잘할 뿐이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민수가 의사가 되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하며 흐뭇해했죠. 아들 내외도 사업을 하느라 바빴지만 잘 살고 있었고 가족 모두 화목했어요. 민수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TV를 보고 있는데 민수가 보낸 사진이 카톡으로 왔어요. 런던 빅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우리 민수 잘 놀고 있구나. 할머니는 그저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돼.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박 할머니가 놀러 왔어요.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는 자주 왕래하는 친한 사이였죠.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유럽 간다더니 잘 놀고 있나 보네. 응, 사진도 보내고. 그래,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은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가야 해서 일찍 잤어요. 그런데 이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방에서 젊은 남자 3명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벽에 붙은 여러 노인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 완벽한 타깃이네. 상가 임대료에 예금 5억 손자는 의대생이고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SNS 확인했는데 손자가 여행 사진 계속 올리고 있어. 실시간 위치 파악도 가능해. 그들은 이순자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개인 정보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 상황부터 가족관계 손자의 여행 일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민수와 할머니 사이의 추억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민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파일로 정리해놨더라고요. 내일 저녁쯤 전화하자. 할머니가 TV 보면서 긴장 풀어 있을 시간이야. 그들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고 점점 금액을 늘려가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였어요.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눴어요. 한 명은 민수 역할, 한 명은 경찰 역할, 또 한 명은 변호사 역할을 맡기로 했죠. 영국 경찰서 분위기를 내기 위한 배경 소음도 준비했고 실제와 비슷한 전화번호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한 번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만 아는 추억 이야기로 신뢰를 쌓아야 해. 그들이 가장 신경 쓴 건 심리전이었어요. 노인들이 손자를 아끼는 마음, 의사가 되길 바라는 기대, 가족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는 심리,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로 했죠. 작년에 이순자 할머니가 주식 사기로 3천만 원을 잃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더 조심하지만 동시에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번엔 손자를 이용하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주도 여행 때 모자 잃어버린 일, 이거 써먹자. 가족만 아는 추억이니까 완벽해. 그들은 이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노인을 동시에 노리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들이었죠. 한 달에 최소 10명 이상을 목표로 했고 성공률은 30% 정도였다고 해요. 다음 날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엔 집에 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켰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44로 시작하는 영국 번호였어요.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혹시 민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 민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밝은 민수와는 전혀 달랐죠. 그날 저녁 7시 32분, 그렇게 이순자 할머니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평생 모은 재산과 신뢰, 그리고 안정된 노후가 모두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이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사기에 빠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해시태그 챕터 2, 첫 번째 전화, 혼란의 시작. 저녁 7시 32분 TV를 보다가 받은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화면에 뜬 44로 시작하는 영국 번호를 보고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죠. 요즘 해외 스팸 전화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민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목소리 할머니, 저 민수예요. 큰 사고가 났어요. 지금 경찰서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 목소리는 맞는데 왜 이렇게 떨리고 다급한 거죠? 경찰서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TV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국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신호를 잘못 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영국은 도로가 반대라 헷갈렸다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반복했죠. 목소리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상태가 심각하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착한 민수가 사고를 냈다니, 그것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어요. 평소보다 떨리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민수 목소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민수가 맞을까? 혹시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 할머니 제주도 갔을 때 제가 모자 잃어버렸잖아요. 할머니가 새로 사주셨죠? 빨간색 모자요, 기억나시죠? 순간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 일은 정말 가족만 아는 추억이었거든요. 민수가 7살 때 제주도 여행에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는데 울어서 제가 바로 새 모자를 사줬죠.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기억나. 그때 내가 울어서 할머니가 바로 새 모자 사줬지. 민수야, 일단 진정에 다친 데는 없고. 민수는 다행히 다친 데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울먹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빠가 알면 실망해서 학비 지원을 끊을 거라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죠. 의사가 되는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 할머니, 부모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되면 저 의사 못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일단 해결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죠. 민수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민수가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 올 때까지 5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민수는 더 급박해졌어요. 경찰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수속을 밟는다고 했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합의할 수 있다고 피해자 가족이 그 정도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할머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의사 되면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놀랐지만 민수가 구속된다는 생각에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혹시 영상 통화할 수 있니? 목소리 할머니, 지금 경찰서라서 영상 통화가 안 돼요. 잠시 후에 하면 안 될까요? 뭔가 찜찜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할머니였어요. 김치를 담가서 좀 나눠주려고 왔다고 했죠.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사기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했죠. 박 할머니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그거 100% 사기야. 요즘 이런 거 다 사기라니까. 절대 돈 보내지 마. 박 할머니는 작년에 자기 친구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손자인 척하면서 돈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다고 5천만 원을 날렸다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에게 다시 전화해서 영상통화를 요구했어요. 얼굴을 봐야 믿을 수 있다고 했죠. 민수는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10분 후 정말로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분명 민수였어요. 배경은 어두웠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초췌해 보였지만 확실히 민수가 맞았어요. 할머니 보세요. 저 민수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박 할머니도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민수가 맞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어요. 얼굴까지 확인했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민수는 영상통화로도 계속 울면서 사정했어요. 시간이 없다면서 내일 아침까지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알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서 보낼게 걱정하지 마. 박 할머니는 여전히 찜찜하다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아들한테라도 물어보라고 했지만 민수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부탁이 생각나서 그럴 수 없었어요. 게다가 얼굴까지 봤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 불쌍한 민수가 영국 경찰서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만 났어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가 처음 간 여행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새벽 4시에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아침 9시까지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제 가슴도 덩달아 조여왔어요. 목소리 할머니, 제발 9시 전에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감옥 가요. 저는 민수를 안심시켰어요.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가서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수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며 울먹였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은행 앞에서 문 열기를 기다렸죠.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VIP 창구로 들어갔어요. 은행 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외 송금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직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가 본 민수 얼굴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였고 목소리도 기계로 만든 거였죠. 저는 완벽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꿈에도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랐어요. 챕터 3000 요구 5천만 원 합의금. 은행 VIP 창구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을 영국으로 송금한다고 하니까.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잘 아는 김대리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확인을 했어요. 할머님 갑자기 큰돈을 해외로 송금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누가 돈을 요구한 건 아니시죠?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 일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죠. 민수가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은행 직원한테까지 말해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김 대리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손자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면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권했어요. 음성 조작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구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로 걸려왔어요. 저는 김 대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우리 손자예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할머니 빨리 보내주세요. 경찰이 계속 재촉해요. 시간이 없어요. 화면 속 민수는 정말 초조해 보였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평소에 단정한 민수와는 너무 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김 대리도 화면을 보고는 진짜 손자분 같네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할머님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분들한테라도 연락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민수가 우일로 의사가 못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김 대리는 한숨을 쉬며 송금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확실한 거냐고 물어봤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우리 손자 맞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5천만 원이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민수가 이제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었어요. 은행을 나오니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은행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민수 맞아? 영상통화 보니까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래? 이번엔 달라. 영상통화로 얼굴도 봤다니까. 민수 맞아. 박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걱정된다는 듯이 옆에서 떠나지 않았죠. 집까지 같이 가자면서 팔짱을 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음성 통화였는데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일단 위기는 넘겼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피해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할머니 죄송한데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피해자가 수술을 해야 한대요. 이번엔 저도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합의금 5천만 원 보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한 거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도 옆에서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이 할머니 정신 차려. 이거 완전 사기야. 더 보내면 큰일 나. 저는 고민이 됐어요. 혹시 정말 사기일까 하지만 민수 얼굴을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죠. 아들아, 민수 잘 지내니? 영국 여행 재밌게 하고 있어. 네, 엄마 민수 잘 놀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부모님한테는 연락 안 했나 보구나 싶었죠. 역시 할머니한테만 도움을 청한 거구나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박 할머니는 계속 말렸지만 저는 또 민수에게서 영상통화가 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화면 속 민수는 정말 절박해 보였거든요. 병원복도 같은 곳에서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재발효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대요.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저는 결국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엔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김 대리가 또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우리 손자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3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변호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손자분이 구속 위기에 있습니다. 보석금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안 내면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아시죠? 한국에는 입국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또 당황했어요. 보석금이라니 이미 8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민수가 구속된다는 말에 이성을 잃었어요. 내 손자가 감옥에 간다니 그건 절대 안 돼요. 박 할머니가 이번엔 정말 화를 냈어요. 내 팔을 잡고 흔들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또 민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또 은행에 갔어요. 이번엔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김 대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총 1억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2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지? 정말 민수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때 진짜 민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런던 타워브리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재밌게 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가 멀쩡하게 놀고 있다니.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누구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하셨어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니? 경찰서 아니야? 민수는 의아해하며 지금 친구들과 박물관에 있다고 했어요. 무슨 경찰서냐고 되물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억이 넘는 돈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거였어요.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챕터 4 은행에서의 첫 송금. 민수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억이 넘는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민수 얼굴을 봤는데 목소리도 민수였는데 어떻게 그게 전부 가짜일 수 있죠? 제주도 여행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박 할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은행 직원도 말렸는데 박 할머니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야,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신고해야 돈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사기에 당할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 정말이에요. 1억을 보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상통화까지 했다면서요. 아들은 즉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도착해서 자세한 상황을 듣더니 최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라고 했어요. 요즘 이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은 사기범들이 보낸 영상 통화 화면을 캡처한 걸 보더니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SNS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설명했어요. 할머님 혼자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어제도 비슷한 신고가 3건이나 들어왔어요. 다들 영상통화까지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남들도 당했다고 해서 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인데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눈물만 계속 났어요. 경찰은 송금 내역을 추적해 보겠다고 했지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했어요. 대부분 해외 계좌를 거쳐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짜 민수가 부모님과 함께 급하게 귀국했어요. 유럽 여행을 중단하고 바로 비행기를 탔다고 했죠. 공항에서 만난 민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기 당했다고 자책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SNS에 사진 올리는 걸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어리석었던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민수를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민수 목소리와 얼굴까지 도용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가족 간에 비상암호를 정하기로 했죠. 누군가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암호를 확인하기로 약속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은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대리였는데 저를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전문가도 속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돼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상가 임대료를 20개월 이상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 돈이면 민수 결혼 자금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됐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기범들이 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었어요. SNS는 물론이고 부동산 동네 카페 심지어 경로당 주변에서 어르신들 대화를 엿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정보로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했어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다들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속았다며 억울해했죠. 한 할머니는 2억을 날렸다고 했어요. 손자가 해외에서 살인 혐의를 받았다고 속였대요. 다른 피해자,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손자 얼굴, 목소리 다 확인했는데 가짜였어요. 이제 노후 자금이 없어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2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비슷한 수법에 당했더라고요. 나이든 부모를 둔 자녀들도 왔는데 부모님이 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민사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기범을 잡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했어요.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잡더라도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경찰에 연락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별다른 진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사기범들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났지만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했고 은행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송금한 거라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도 어렵다고 했어요.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드리고 싶다면서요. 의대 공부도 바쁜데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10년이 걸려도 다 갚을게요. 민수야, 그러지 마. 내가 왜 갚니?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줬어요. 아들이 3천만 원, 며느리가 1천만 원, 딸도 2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그래도 1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박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해줬어요. 자기도 전에 투자 사기로 5천만 원을 잃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이 돈은 다시 벌면 돼. 건강이 최고야. 이런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민수 이야기만 꺼내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됐어요. 이렇게 1억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기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 준비를 해도 또 당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